오늘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돌아온 자식이 들려주는 감동 실화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면서 느꼈던 감정. 그때 경험한 요양병원의 충격적인 실체와 믿기 힘든 요양병원의 현실까지 듣고 나면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찾아놨던 요양병원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뒤에 깨달은 것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게 된 순간, 저희 삶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일상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휩싸였고, 이 과정에서 제게 다가온 감정과 깨달음들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부모님을 돌보는 경험을 통해 얻은 감정과 교훈들을 공유하고자 이 사연을 보냅니다. 처음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다시 찾아가 만났을 때의 감정은 묘한 혼란과 안도가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의 모습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실감하게 하며 그동안 변화해 온 모습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시간은 부모님과 함께 보낸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과 논다고, 나이 들고 나선 아내와 아이들을 챙긴다고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제서야 같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이 시간을 평생 기다렸겠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더 예전부터 챙기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부모님의 요양병원 생활을 통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비추는 햇살,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추억의 회상, 부모님의 미소에 담긴 행복 등 지나치게 당연시하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재산보다는 가족과 사랑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부모님을 모신 뒤로 많은 감정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의 소중함과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으며, 언제 부모님이 돌아가실지 걱정하는 두려움보다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앞으로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요양병원의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 뵈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고독과 무관심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바빠서 챙기지 못하는 분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며 가족들이 찾아오질 않으니 종종 무시당하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같은 방에 있던 한 분은 한 번도 가족이 찾아오지 않아
결국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 모두가 힘들어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의료진들도 매일매일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면서 한계와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긴 하지만 당직을 포함한 긴 시간 근무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료진들 또한 정서적인 충격을 받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담당한 주치의와 이야기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본인들은 부모님을 웬만하면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환자들 또한 자신의 상태와 감정을 표현하기 힘든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 답답하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면서 다른 가족들과의 마찰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왜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느냐부터 자주 찾아가지는 않는지, 왜 상태가 안 좋은지 등 몇십 년을 화목하게 지냈던 우리 가족도 시간이 지나니 얼굴 붉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셨지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꼭 한 번 더 생각하고 다른 가족들과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요양병원에 모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 다른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괜찮은 곳을 선별해서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볼까 혼자서 고민을 했는데요. 제 고민의 결과물을 구독자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위치와 접근성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병원에 찾아뵈러 가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환자나 가족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최신 시설과 장비의 보유 여부입니다. 요양병원의 시설과 의료 장비는 환자의 치료와 편안한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신 시설과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고 가시고 부모님을 모시기 전에 방문해서 상담도 받고 둘러보세요. 세 번째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진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확인하여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또한 요양보호사, 간병인 분들도 부모님을 모시기 전에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이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가까이서 부모님을 도와주는 분들이므로 꼼꼼하게 알아보고 또 잘해드리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맞춤 치료 계획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하는지입니다. 요양병원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 계획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따라 최적의 치료가 제공되는지를 알아보세요. 또한 요양병원에서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합니다. 환자의 취미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5번째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후기와 평가입니다. 요양병원의 다른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남긴 후기와 평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병원이 어떤지 미리 경험해 보시면 좋습니다. 6번째는 예산에 맞는 가격대입니다. 요양병원의 가격은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산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찾아보세요.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싼 곳은 보통 맞춤 치료나 프로그램이 없고 시설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위치와 접근성, 시설과 장비, 치료와 프로그램, 가격과 비용, 후기와 평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가족 구성원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며 환자의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요양병원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돌아온 자식이 들려주는 감동 실화 사연과 느낀 점, 요양병원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돌아온 자식이 들려주는 감동 실화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면서 느꼈던 감정, 그때 경험한 요양병원의 충격적인 실체와 믿기 힘든 요양병원의 현실까지 듣고 나면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찾아놨던 요양병원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뒤에 깨달은 것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게 된 순간, 저희 삶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일상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휩싸였고, 이 과정에서 제게 다가온 감정과 깨달음들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부모님을 돌보는 경험을 통해 얻은 감정과 교훈들을 공유하고자 이 사연을 보냅니다. 처음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다시 찾아가 만났을 때의 감정은 묘한 혼란과 안도가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의 모습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실감하게 하며 그동안 변화해온 모습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시간은 부모님과 함께 보낸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과 논다고, 나이 들고 나선 아내와 아이들을 챙긴다고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제서야 같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이 시간을 평생 기다렸겠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더 예전부터 챙기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부모님의 요양병원 생활을 통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비추는 햇살,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추억의 회상, 부모님의 미소에 담긴 행복 등 지나치게 당연시하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재산보다는 가족과 사랑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부모님을 모신 뒤로 많은 감정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의 소중함과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으며, 언제 부모님이 돌아가실지 걱정하는 두려움보다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앞으로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요양병원의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 뵈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고독과 무관심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바빠서 챙기지 못하는 분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며 가족들이 찾아오질 않으니 종종 무시당하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같은 방에 있던 한 분은 한 번도 가족이 찾아오지 않아 결국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 모두가 힘들어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의료진들도 매일매일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면서 한계와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긴 하지만 당직을 포함한 긴 시간 근무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료진들 또한 정서적인 충격을 받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담당한 주치의와 이야기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본인들은 부모님을 웬만하면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환자들 또한 자신의 상태와 감정을 표현하기 힘든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 답답하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면서 다른 가족들과의 마찰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왜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느냐부터 자주 찾아가지는 않는지, 왜 상태가 안 좋은지 등 몇십 년을 화목하게 지냈던 우리 가족도 시간이 지나니 얼굴 붉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셨지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꼭 한 번 더 생각하고 다른 가족들과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요양병원에 모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 다른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괜찮은 곳을 선별해서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 볼까 혼자서 고민을 했는데요. 제 고민의 결과물을 구독자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위치와 접근성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병원에 찾아뵈러 가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환자나 가족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최신 시설과 장비의 보유 여부입니다. 요양병원의 시설과 의료 장비는 환자의 치료와 편안한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신 시설과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고 가시고 부모님을 모시기 전에 방문해서 상담도 받고 둘러보세요. 세 번째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진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확인하여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또한 요양보호사, 간병인 분들도 부모님을 모시기 전에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이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가까이서 부모님을 도와주는 분들이므로 꼼꼼하게 알아보고 또 잘해드리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맞춤 치료 계획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하는지입니다. 요양병원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 계획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따라 최적의 치료가 제공되는지를 알아보세요. 또한 요양병원에서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합니다. 환자의 취미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다섯 번째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후기와 평가입니다. 요양병원의 다른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남긴 후기와 평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병원이 어떤지 미리 경험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산에 맞는 가격대입니다. 요양병원의 가격은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산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찾아보세요.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싼 곳은 보통 맞춤 치료나 프로그램이 없고 시설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위치와 접근성, 시설과 장비, 치료와 프로그램, 가격과 비용, 후기와 평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가족 구성원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며 환자의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요양병원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돌아온 자식이 들려주는 감동 실화 사연과 느낀 점, 요양병원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돌아온 자식이 들려주는 감동 실화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면서 느꼈던 감정, 그때 경험한 요양병원의 충격적인 실체와 믿기 힘든 요양병원의 현실까지 듣고 나면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찾아놨던 요양병원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뒤에 깨달은 것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게 된 순간, 저희 삶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일상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휩싸였고, 이 과정에서 제게 다가온 감정과 깨달음들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부모님을 돌보는 경험을 통해 얻은 감정과 교훈들을 공유하고자 이 사연을 보냅니다. 처음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다시 찾아가 만났을 때의 감정은 묘한 혼란과 안도가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의 모습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실감하게 하며 그동안 변화해 온 모습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시간은 부모님과 함께 보낸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과 논다고, 나이 들고 나선 아내와 아이들을 챙긴다고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제서야 같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이 시간을 평생 기다렸겠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더 예전부터 챙기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부모님의 요양병원 생활을 통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비추는 햇살,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추억의 회상, 부모님의 미소에 담긴 행복 등 지나치게 당연시하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재산보다는 가족과 사랑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부모님을 모신 뒤로 많은 감정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의 소중함과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으며 언제 부모님이 돌아가실지 걱정하는 두려움보다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앞으로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요양병원의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 뵈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고독과 무관심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바빠서 챙기지 못하는 분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며 가족들이 찾아오질 않으니 종종 무시당하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같은 방에 있던 한 분은 한 번도 가족이 찾아오지 않아 결국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 모두가 힘들어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의료진들도 매일매일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면서 한계와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긴 하지만 당직을 포함한 긴 시간 근무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료진들 또한 정서적인 충격을 받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담당한 주치의와 이야기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본인들은 부모님을 웬만하면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환자들 또한 자신의 상태와 감정을 표현하기 힘든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 답답하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면서 다른 가족들과의 마찰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왜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느냐부터 자주 찾아가지는 않는지, 왜 상태가 안 좋은지 등
몇십 년을 화목하게 지냈던 우리 가족도 시간이 지나니 얼굴 붉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셨지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꼭 한 번 더 생각하고 다른 가족들과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요양병원에 모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 다른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괜찮은 곳을 선별해서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 볼까 혼자서 고민을 했는데요. 제 고민의 결과물을 구독자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위치와 접근성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병원에 찾아뵈러 가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환자나 가족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최신 시설과 장비의 보유 여부입니다. 요양병원의 시설과 의료 장비는 환자의 치료와 편안한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신 시설과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고 가시고 부모님을 모시기 전에 방문해서 상담도 받고 둘러보세요. 세 번째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진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확인하여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또한 요양보호사, 간병인 분들도 부모님을 모시기 전에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이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가까이서 부모님을 도와주는 분들이므로 꼼꼼하게 알아보고 또 잘해드리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맞춤 치료 계획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하는지입니다. 요양병원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 계획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따라 최적의 치료가 제공되는지를 알아보세요. 또한 요양병원에서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합니다. 환자의 취미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다섯 번째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후기와 평가입니다. 요양병원의 다른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남긴 후기와 평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병원이 어떤지 미리 경험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산에 맞는 가격대입니다. 요양병원의 가격은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산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찾아보세요.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싼 곳은 보통 맞춤 치료나 프로그램이 없고 시설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위치와 접근성, 시설과 장비, 치료와 프로그램, 가격과 비용, 후기와 평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가족 구성원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며 환자의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요양병원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돌아온 자식이 들려주는 감동 실화 사연과 느낀 점,
요양병원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